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11번 부진정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을 할 건데, 정답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정답,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자, 3번 봅시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된 의무가 있고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바로 부작위범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거죠.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되셨고 나머지 정답이 되지 않는 것도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답이 되지 않는 것도 볼게요. 자,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백화점 입점 점포의 위조 상표, 부착 상품 판매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백화점 직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 위반 방조 및, 자,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한다 했는데, 우리 판례는 요거, 된다고 했었죠? 그죠? 방조죄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봐. 백화점에서 물건 파는 그 각 브랜드 그 뭐라 그러죠? 점포인데 거기서 짝퉁 갖다 놓고 팔면은 그죠? 문제 생기겠죠. 백화점의 이미지도 실추되고 그리고 또 그 회사의 이미지도 안 좋아지겠죠. 그 브랜드 회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디다스다. 근데 뭐 아디다스 가짜 상품을 판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 직원이 그것을 그러한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거를 판매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모르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알고도 방치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방조죄 성립하고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부작이라는 것이 뭔지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도와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작위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부작위가 있죠. 그래서 작위라는 것은 뭐예요? 자, 의식적으로, 그죠? 의식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그죠? 어떤 행위를 하는 거를 작위라 그래요. 그 부작위는 뭐냐면요. 의식적으로, 그죠?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거야. 근데 누구나 다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떤 그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어떤 사람이 의식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거야? 바로 그 뭐라 그러죠? 그 자규 의무를 가진 사람, 그죠?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 가진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죠? 그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거야. 또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를 부작위라 그래요. 그러면 이 부작위범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자,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진정 부작위범이 있어요. 진정 부작위범이 있고 또 하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있어요. 자, 위에 진정 부작위범이라는 건 뭐냐면요. 명령규범을 위반한 거야. 명령규범 위반. 그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자, 퇴거불응 대표적인 게 퇴거불응죄거든요. 그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야. 누가 대문을 띵동 눌렀어요. 그러니까 딱 나가 보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택배예요. 해갖고 문을 열어줬거든요. 근데 택배가 아니라 교회 무슨 교회 광고한다고, 그죠? 교회 뭐 전도한다나 광고한다나 뭐 와갖고 교회 나오라고 막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전화 싫어요. 아야 나가세요. 아저씨 나가세요. 있는데 안 나가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퇴거불응죄가 되는 거죠. 그죠? 퇴거를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되는 거죠. 나가시오 이런 명령을 갖다가 위반한 거죠. 그죠? 나가시오 했는데 안 나갔으니까 퇴거불응죄, 명령규범 위반이 되는 거야. 그럼 부진정 부작위범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범으로 규정된 범죄를 어떻게 한다? 부작위로 실현하는 거야. 부작위로 실현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범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샘플로 살인죄라고 봅시다. 자, 예. 그래서 살인죄. 요거 사람 죽이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그런데 이 살인죄를 갖다가 부작위, 가만히 있으면서 저지르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 사람이 죽는 거를, 그죠? 사람이 죽는 걸 갖다가, 그죠?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마치 죽인 거나 다름없는 이러한 평가를 받는 행위겠죠. 그죠? 예를 들어 갖고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런 것이 있겠죠. 자기 아들이야. 자기 아들인데, 자, 물에 빠져 있어요. 그죠? 강물에 빠졌다고 봅시다. 강물에 빠져 있다. 그래서 얘가 뭐라 그러면 아버지 살려주세요. 저 죽어요. 물에 빠져 죽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이 꼴 보기 싫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구조하지 않고 가만히.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 아들이 사망했어. 자, 이 경우에 봅시다. 아들이 사망했다고 봅시다. 자, 이 경우에 비록 그 아버지가 칼 들고 아들 찔러 죽인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라는 양반은 뭐 하는 사람이야?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보증인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아들이 위험에 처하면 아버지가 당연히, 그죠? 그 아들을 보호해야 될 이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구조하지 않으면 죽죠. 사망이죠. 마치 살인을 저지른 거와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형법 용어로는 자, 바로 동가치성이라 그래요. 자, 봅시다. 여기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죽도록 내비둠. 자, 바로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 갖고 그 아들이 죽도록 내비두는 거, 그 행위가 마치 살인을 저지른 거와 동일한 효과,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은 바로 이것도 뭐예요? 자, 자기범으로 규정된 살인범죄를 어떻게 하는 거야? 부작위로 실현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진정 부작위범에서는 바로 이 어떤 그 자기범으로 규정된 이 범죄를 부작위, 가만히 있어서, 그죠? 내 부작위를 해서 죽도록 내비려 둔다는 거, 바로 이 자체가 살인죄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동등하게 보는, 이 동등하게 살인과 동등하게 보는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바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또는 동가치성이라 그래요. 동가치성. 자, 형법 용어로는 동가치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다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범으로 규정된 범죄를 부작위로 실현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구조를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돼요. 그죠? 그냥 길 가는 사람은 안 되고, 자, 가만히 있어 죽도록 내비두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의무가 있어야 돼요? 바로 구조의 위험을 방지할 보증인적 지위. 이게 좀 약간 좀 그런 거, 용어가 보증인 지위가 있어야 된다. 보증인적 지위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살인과 동등하게 보는 바로 이 동가치성이 존재해야 바로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2번에 봅시다.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 10살 꼬맹이죠.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려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익사하게 한 경우, 그죠? 위험에 빠진 조카를 당연히 보증인적 지위가 있는 삼촌이 구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양반은 뭐야? 지금 그쪽으로 또 유인까지 했어.
이거 비난할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뭐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죠? 자기로 꼭 죽이려고 자기로 꼭 칼로 찔리지 않더라도 그 위험에 빠져서 목숨이 날아가려고 하는 그 조카를 구조할 의무를 갖고 있단 말이야. 누가? 바로 이 피고인 삼촌이라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조카가 물에 빠져 그냥 죽게 내버려 둔다면은 뭐 어쩐다? 바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보는 거죠. 마치 살인을 저지른 거와 동등한 평가를 한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은 설명했고, 이제 4번 설명해 볼게요.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기 의무는, 그죠?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죠? 보증인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자기 의무, 그죠? 위험을 방지해야 될 그 자기 의무는 법령이나 법률행위 또는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 성취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의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오케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 어렵다고 자꾸 뭐 그러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쉬운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 축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여러분들은 아까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지만은 일단 우리 여기 형법 처음 공부하시는 분 많죠, 그죠? 우리 그 누구죠? 구독자분 중에서 정인천 씨도 그렇고요, 그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뭐 먼저 하이프레시 분도 그렇고 뭐 어쨌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일단 자기 부작위를 일단 두 개를 구분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 자기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작위는 의식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또 볼게요. 또 그 부작위는 범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뭐다? 명령규범을 위반한 거. 대표적인 샘플 케이스가 퇴거불응죄야. 명령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집에서 나가시오! 우리 집에서 나가시오! 명령한단 말이에요. 나가지 않으면 뭐야? 퇴거불응죄가 되는 것이겠죠. 되셨죠? 자,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이해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래서 부진정 부작위범은 또 뭐냐면은 자기범으로 규정된 범죄를 부작위로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범으로 규정된 대표적인 범죄 살인죄라고 봅시다. 그런데 부작위로 어떻게 저지르냐면은 위험을 방지해야 될 바로 보증인적 지위가 있는 양반이 그냥 가만히 있어갖고 죽도록 내비두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 살인죄하고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마치 살인을 저지른 거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뭐다? 바로 이것이 부진정 부작위범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샘플 케이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아들인데 강물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자 아들이 꼴 보기 싫다고 해갖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구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둬서 아들이 사망하도록 내버려 둔다면은 뭐다? 마치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살인을 저지른 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런다? 살인과 동등하게 보는 것을 바로 동가치성 또는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범으로 규정된 이 살인죄를 가만히 있어서 죽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바로 위험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를 갖고 있는 양반이 가만히 있음으로써 그죠? 죽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살인을 저지르는 이러한 형태를 바로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자, 어려운 부분 아니고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제 거 수업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까? 강의 연습을 한 수십 번을 해갖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되셨나?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쉽죠? 그죠? 몰라, 나는 맨날 봐서 쉬울 건데 또 여러분들 개 중에는 또 공부 별로 안 하신 분들은 또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르신다고 한다면은 계속 영상 돌려봐. 영상 돌려보면 되고, 또 모르면 내 거 그 재생 목록에 가갖고, 그죠? 그 학습 영상 있는 데도 있고 재생 목록도 있잖아. 거기서 부작위범 또는 부진정 부작위범 나와 있는 영상 다 돌려봐. 그러면 되죠. 그죠? 그 내가 동영상 장점이 뭐냐면은 한 영상에는 영상 하나밖에 없어요. 2개, 3개 올리지 않았단 말이야, 문제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부작위범을 모르겠다. 그러면은, 거기 재생 목록에 가갖고, 각 시행처에 부작위범만 다 골라서 한번 영상 들어보란 말이야. 오케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마칠게요.